고사성어 이야기. 배가 절현. 참다운 벗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이르는 말. 춘추시대 검은고의 명수인 배가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음악을 잘 이해하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배가가 산을 떠올리며 검은고를 연주하면 종작이는 산을 느끼고 강을 연주하면 강을 느꼈다. 검은고로 산을 연주하는 배가도 놀랍지만 음률을 듣고 산을 느끼는 종작이 역시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친했는데 불행히도 종작이가 병으로 죽고 말았다. 배가는 절망한 나머지 검은고에 줄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연주를 듣고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졌구나. 지음할 리가 없는데 연주는 해서 무엇하나. 그 후로 친한 벗이 죽었을 때 배가 절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복수 불반분.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것으로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비유한 말. 때를 기다린다면서 날마다 변함없이 위수의 낚싯대를 들이우는 강태공. 그의 학식은 높았지만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터라 아내 마씨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다. 하지만 낚시질을 하던 강태공은 주무왕의 아버지 서백의 눈에 들어 무왕의 태부가 되고 나중에는 재상을 역임한 뒤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졌다. 남편이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쳤던 아내 마씨가 찾아왔다. 강태공은 잠자코 곁에 있는 물그릇을 들어 바닥에 엎지르고 말했다. 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보시오. 하지만 엎지른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마씨가 쩔쩔매자 강태공이 조용히 말했다.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 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오. 사자후. 짐승들이 백수의 왕인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떤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가리킨다. 사자후란 진리나 정의를 당당히 설파하는 것 또는 크게 열변을 토하는 것을 비유한 말로 송나라 불경인 전등록에 나온다.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7발자국을 걷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사자후 같은 소리를 내었다. 또한 대승불교 경전인 유마경에는 석가모니 설법의 위엄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으며 그 해설은 우레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사자후는 석가의 설법을 비유한 말로 짐승들이 사자의 울부짖음 앞에서 꼼짝 못하듯이 석가의 설법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조아릴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뜻인데 현재에는 열변을 토하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사족. 화사첨족의 준말. 뱀의 발이라는 뜻으로 쓸데없는 것 또는 공연히 쓸데없는 군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비유한 말. 전국시대 초나라 회왕 때의 일이다. 주인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인들에게 술 한 잔을 주며 나눠 마시라고 했다. 그러자 한 하인이 이런 제안을 했다. 술은 한 잔인데 여럿이 나눠 마신다면 양에 차지 않을 것이니 뱀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이 혼자 마시기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하세.
모두가 찬성하여 저마다 땅바닥에 뱀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 사내가 가장 빨리 뱀을 그리고는 시간이 남자 멋지게 다리까지 그리고 술잔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술은 내가 마셔야겠군. 내가 가장 먼저 그렸으니 말이야. 어때? 내 그림 멋지지 않은가? 그때 막 뱀을 그린 다른 하인이 술잔을 빼앗으며 말했다. 세상에 발 달린 뱀이 어디 있나? 술잔을 빼앗긴 하인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다. 3인 성시호.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해왕 때 위나라는 외교관례상 조나라의 태자와 수행원을 인질로 보내야 했다. 태자의 수행원으로 방총이 선발되었는데 그는 떠나기 전에 왕을 아련했다.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왕께서는 믿지 않으실 겁니다. 두 사람이 말해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면 믿으실 겁니다. 시장에는 분명히 호랑이가 없지만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있는 것이 됩니다. 경이 그러한 말을 하는 까닭은 무엇이오? 제가 조나라로 떠나고 나면 저를 비방하는 자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즉 부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옵소서. 어떤 중상이든 믿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시오. 과연 방총이 조나라로 떠나자마자 그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왕은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그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듣자 결국 방총을 의심하게 되었다. 몇 년 후 인질로 갔던 태자는 돌아왔으나 왕의 의심을 받은 방총은 귀국하지 못했다. 수주 대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말로 통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지키기만 함을 일컬음.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달려왔다. 그런데 그 토끼는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토끼 한 마리를 공짜로 얻게 된 농부는 생각했다. 힘든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렇게 토끼를 잡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다음 날부터 농부는 농사는 짓지 않고 밭에서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농부는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샀다. 결국 농부는 토끼를 잡지 못한 것은 물론 농사마저 망치고 말았다. 순망치한.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일컫는 말. 춘추시대 말엽 오패의 하나인 진나라 문공의 아버지 헌공은 괵나라를 치려했다. 그는 진과 괵 중간에 위치한 우나라의 우공에게 길을 빌려주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했다. 우공이 이를 수락하려 하자 중신 궁지기가 말렸다. 전하, 괵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괵이 망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덧방나무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인 괵을 치려는 진나라에게 길을 빌려준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은 진나라를 오해하고 있구려. 진과 우나라는 주황실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와 같은 사이인데 해를 끼칠 리가 있겠소. 진나라는 그러한 정리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진은 종친인 제환공과 초장공의 결의부치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나라를 믿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공은 결국 진나라에게 길을 내어 주었고 궁지기는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일가 권속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났다. 양금 택목. 영리한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친다는 뜻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재능을 키워줄 훌륭한 사람을 가려서 섬김을 비유함. 춘추시대 위나라의 공문자가 대숙지를 공격하겠다며 공자에게 상의해왔다. 이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사 지내는 일은 배웠지만 전쟁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궁에서 나온 공자는 제자에게 서둘러 수레에 말을 빼고 빨리 위나라를 떠나자고 했다. 명리한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신하가 되려면 마땅히 훌륭한 군주를 가려서 섬겨야 하느니라. 이 말을 전해 들은 공문자는 화급히 달려와 공자를 만류했다. 나는 결코 딴 뜻이 있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오. 다만 위나라의 대사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니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더 계시도록 하시오. 공자는 기분이 나아져 위나라에 머물려 했으나 때마침 고국인 노나라에서 사람이 찾아와 귀국을 간청하자 돌아갔다.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 즉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찮음. 춘추시대 제나라 영공은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시키고 구경하는 별난 취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하여 남장한 여인이 날로 늘어났다. 영공은 재상인 안영에게 궁 밖에서 남장하는 여인들을 처벌하라고 했지만 유행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영공이 안영에게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허용하면서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밖에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금하십시오. 영공은 안영의 말을 따라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 금지령을 내렸고 그 후로 제나라에서는 남장 여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